시험에 잘 나오는 그 숫자만 모아가지고 특강인가? 안 했어요. 특강 안 하고 뭐 할 때 했더라. 아니 도대체 누구 걸 아니, 보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우 편집. 편집하지 말고 이거 올려야죠 이걸. 시작. 교수님 시작했어요. 카메라 보셔야죠, 카메라. 이쪽으로 좀 당겨오세요, 좀. 이거 예, 잠깐만요. 아니 이거 보라. 이거 어디 갔노? 아니, 이거 필요 없어요, 교수님.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공인중개사 공법의 세계로 같이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고고! 잘했죠. 다시! 고고! 다시! 고고! 그리고 교수님, 네. 제가 공법 공부할 때요. 네. 그 공법도 뭐 되게 그 단원이 많잖아요. 많죠. 6개, 7개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공법에 6개의 법률이 있죠. 예. 그래서 그 6개의 법률이 있잖아요, 공법에. 네네. 그래서 그 6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두 개 빼고 하고 싶죠. 그거 물어보라 그러죠? 네. 좀 버리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된장. 아이고. 왜냐면은 네. 그 국토교육법이 12문제 나오잖아요. 네. 가장 기본법이니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무조건 국토교육은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토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머지 도시개발법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농지법으로 이해가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국토교육법을 기본법이니까 가장 열심히 해요. 네. 12문제 나오죠. 그렇게 시험을 보면 12문제 다 맞아요? 7개, 8개 맞아요? 3개, 4개 맞아요. 7개, 8개 맞으면 합격하시거든요. 그럼 봐요. 그러면은 그 6개의 법률 가운데서 가장 싫은 거 정비법 버렸어. 그리고 또 가장 싫은 거 주택법을 버렸어. 그러면 일단은 건축법과 주택법을 버리면은 14문제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건축법과 주택법이 모두 정비법이 모두 어려운 거 아니고 정비법 6개 중에서 3개는 누구나 공부 좀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그 3개는 찾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나머지 3문제는 같은 하나 찍어도 확률이 30%잖아요. 또 포기하면 안 되죠. 다 공부한다고 해서 만점이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만점이 모든 것을 공부하면은 모든 과목을 공부하면은 쉬운 문제는 잡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자기 점수를 받는다면은 합격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법률을 이렇게 제껴버리고 빼고 나는 뭐 내가 좋아하고 점수가 많은 4개의 법률만 선택하겠다. 절대 노예 안 돼요. 아이고, 여러분 들으셨죠? 혼났죠? 저는 그 국계법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시험을 저는 그 교수님한테 좀 부끄럽지만 맨 뒤에서부터 풀었거든요, 시험 칠 때. 왜냐면 국계법에서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아예 자신감 상실돼가지고 공법 망칠까봐 아예 농지법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시험을 쳤어요. 제가 28회 시험을 봤는데, 근데 있잖아요, 28회 시험에서 국계법이 엄청 쉽게 나온 거예요. 겁을 안 먹어도 됐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겁먹고 맨 뒤에서 농지법부터 쫙 올라왔거든요. 국계법 덜덜 떨면서 풀었는데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높게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복불복인 거예요. 어떤 단원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진짜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진짜 많아요. 포기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 개념만 알면요, 신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마 내년이 그러면 참 좋겠다, 그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버리는 부분은 없어야 돼요. 근데 교수님 말씀 따르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 네. 그 6개나 되는 단원이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머릿속에 체계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그 국계법은 완전 따로 놔두고요. 그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을 한 단원처럼 묶어서 비교해가면서 공부하고요. 괜찮은 방법.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그 계통이 같아요. 신도시로 개발되고 오래되면은 재개발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절차법이기 때문에 예. 도시개발 사업 절차하고 정비 사업 절차를 비교하면서
뭐 지정권자라든지 승인권자 등을 그리고 암기에 수치들을 정리하면 혼동하지 않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도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을 계속 비교하면서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했더니 정말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법 시험 칠 때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었습니다. 그걸 묶어서 공부해 놓으니까 완전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또 문제가 비슷하고 내용의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계열이에요. 네, 저는 뭣도 모르고 그래 했는데. 실력을 합격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법하고 건축법을 한 단어처럼 이렇게 묶어서 비교해가면서 하고 문제 풀 때도 주택법과 건축법의 문제를 상이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다르지 하고 비교해 보니까 건축법에 나오는 지문을 주택법 지문에 실어서 문제를 내고요. 주택법에 나오는 지문을 건축법에 실어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공부하시면 공법도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건축법상 건축 절차하고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가 거의 비슷하게 흐름이 진행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 비교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 비교하면 되죠. 잠깐만 교수님, 그 부분을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건축법상 건축 절차하고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그 흐름이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하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 비교하면 되죠.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을 비교하면 되죠. 그리고 또 건축이 끝나면은 주택건축 사업이 끝나면 준공사를 받잖아요. 건축법은 준공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고 하잖아. 주택법상 사용 검사하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도 그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두 개도 비교해서 정리하면 참 좋죠. 그래서 건축과 주택법을 묶어서 비교하면서 학습하고, 그리고 또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묶어서 비교 학습하고, 그러면 4개가 벌써 해결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법인 국토교육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본법, 국토교육법은 적어도 기본서 2번 정도 듣고 문제풀이 한번 마치면은 국토교육법은 12개 중에서 8개 정도는 쉽게 줘요. 2문제 정도만 까다로울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토교육에서 7개, 8개를 맞추시면은 다른 거는 깽판 치지 않으면은 공법은 50점은 되지 않아요? 그죠? 네. 말로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공부한 방법이 그렇게 교수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묶어서 한 단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교해서 공부하시고요. 주택법과 건축법을 묶어서 한 단원이라 생각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총 단원이 느낌상으로 국계법하고 묶은 거 한 개, 마지막 농지법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니까 총 3개 덩어리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법이 싹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법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법이 무슨 법이었죠? 우리 공법에서 국토교육법이 어려웠어요? 정비법이 어려웠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다르죠. 다른데 대체로 이제 국토계획법이 저는 어렵던데요. 그랬나요? 네. 기본을 어려워하셨구나. 네.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가장 어렵대요. 네. 그래서 정비법 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비법은 용어 정의에서 꼭 나와요.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네. 그러면 6문제에서 벌써 잘하면 2문제를 잡을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용어 정의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6문제에서 나머지 본 내용에서 2문제만 잡아도 6문제에서 3문제를 충분히 잡는 거잖아요. 근데 본 내용에서 전부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어려우면은 정복하는 방법이 있어.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진짜 어렵죠? 그거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 포기하지 않고
점수 안정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그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이죠? 만강. 용어 정의부터 정비 사업 절차 끝까지 4시간이에요, 4시간. 네. 하루에 이제 학원에서는 강의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 빼고 나면은 한 3시간 30분 정도 되겠죠. 이걸 처음에는 한번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가볍게 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과목이구나라고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하루를 넘기지 말고 계속 다시 한번 더 반복하시고 그럼 2번 듣죠. 하루에 2번. 네. 네. 그리고 하루에 2번까지 하는데 하루에 네.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력이 남으면 아마 3번 반복하면 10시간 들었죠. 네. 휴식 시간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번만 더 들으면 24시간 내에 한 4번 적게 되죠. 네. 4번을 한꺼번에 반복하면은 정비법이 확 뚫려요. 와, 소름. 그래서 이 녀석을 네. 우리가 정비법을 한 번 공부한 거예요. 네. 네. 겨우 이해가 됐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을 쉬었어. 네. 다시 보면은 캄캄해요. 네. 캄캄하죠. 그래서 한 번 때리면은 KO를 시켜줬잖아. 네. 그죠? 그래서 네. 한꺼번에 4번을 매우 반복해서 차야 아, 정비법을 KO 시킬 수 있죠. 여러분, 네, 그 생각나는, 교수님 저 그 생각나는. 두드려라. 네. 매우 두드려라. 네. 반복적으로 한참 두드려라. 네. 콜? 단시간에 많이 반복하면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3번 내지 4번 인강을 반복 강의, 도시개발법 하루 강의니까 4강, 정비법 하루 강의니까 4강, 하루 날 잡아서 도시개발법을 4강을, 기본 강의 4강을 반복해서 3회 내지 4회를 들어버려라. 그러면 갑자기 확 들어와요. 확 들어온답니다. 확 어디로 들어오지? 확 들어와요. 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꼭 참고해서 단시간에 여러 번 똑같은 근데 단원 여러 번. 6개 법률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중복되지 않은 법은 바로 날 잡아가지고 아침에 노트북 들고 이제 도서관 가서 헤드셋 끼고 한 3번 정도만 반복하면은 확 들어와요. 아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명심 한 3번 4번 복습하고 인강으로 듣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여러분 당장 빨리 지금 급하다 급해. 여러분은 특강 학원이나 인강에서 있는 특강 뭐 들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볼까요? 교수님 네. 특강 뭐 들을까요? 특강 들어야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꼭 들어야 될 특강 뭔가 한번 알고 싶죠 여러분 그죠? 꼭 들어야 될 특강은 우리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에는 네, 체계도 특강은 들을만해요. 체계도 특강? 그렇죠. 체계도 특강은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낱낱이 암기를 했던 그 독립적인 것들이 체계도 강의를 들음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단어나 수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제도가 보인다고. 그러면 공법을 이제 정말 넓게 보는 안목을 갖게 되고요. 공법에 대한 이해력이 훨씬 넓어지겠죠. 그래서 체계도 특강은 강추. 여러분 체계도 특강 꼭 들으세요. 근데 안 들어야 될 특강이 있어요. 안 들어야 될 특강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거는 공법 수치 정리를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5일 후 효력 발생, 7일 경과의 처리 기간이 7일, 15일, 30일, 1월 40일, 50일, 60일, 90일, 3개월, 2년 이렇게 수치를 전부 암기하면은 암기해야 될 대상이 한 7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있으면 뽑고 싶어, 안 뽑고 싶어? 뽑고 싶죠. 잘 뽑고 싶겠죠. 5일짜리, 7일짜리 다 모아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기출문제, 40문제 분석하면은 수치가 정답을 결정한 문제가 몇 문제일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예요. 그러면은 공법 시간에 열심히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를
하게 된 수치들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맞아요. 별도로 나머지 수치가 정답을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죠. 외워야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피해야 될 특강은 공법 수치 하루에 정리하기, 이런 것은 피해야 되고요. 그것을 프린터로 인터넷에서 뽑는 순간 정말로 어려운 길도 어렵게 수험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적인데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 그 교수님 동의 받으러 다닐 때 뭐 주민의 3분의 2 동의 뭐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던데요. 가끔 나오죠. 가끔 나오죠. 40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1년에 한 문제예요. 네. 한 문제를 위해서 수업 시간에 물론 하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네. 나머지 수치를 전부 뽑아서 암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하나 하고 싶으면 이야기가 있어요. 공법이 어렵다 그래. 제가 무엇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뭐 결정권자, 인간권자, 승인권자, 허가권자를 맨날 암기하시는 거예요. 네. 좀 그거 좀 암기하지 마세요. 뭐 그거를 암기를 안 하면은 그게 어떡해요? 정답을 결정하는 경우도 도시공관리계 결정권자 정도가 원칙과 예외로 이렇게 암기하는 거지. 네. 그렇게 암기를 해야 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치 암기하지 말 것, 결정권자, 인가권자, 승인권자 암기하지 말 것. 근데 환지구획 인가권자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그 몇 가지만 암기를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뽑아서 암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진짜 앞으로 더 어려워질까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보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은데 2021년도 2020년이죠. 31회 시험 수준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2020년 31회 시험에서 전국적으로 합격자가 2만 명이 최종 합격자 넘지 않았잖아요.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의 합격자를 관리하려면 난이도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가 1000명 이하가 나오면은 수험시험자 반발이 너무 많겠죠. 또 3만 명 이상이 나오면은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또 압력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 31회 수준 정도의 난이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죠, 그죠? 지난해 시험도. 그래서 아마 지난해 정도의 수준으로 몇 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찍는 포인트 교수님 알려주세요. 진짜 물어보시지. 정말 잘 물어보셨는데 부동산 공법을 80점, 90점의 목표를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고득점이 아니고 합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법은 전체 40문제 중에서 30문제는 공부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매년 그래요. 근데 나머지 10문제는 배우지 못했거나 너무 지역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교재에 없는 문제예요. 요즘에 패턴 10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30개는 공부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포기입니까? 덤입니까? 덤이죠. 그래서 10개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잘 찍으면 덤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문제를 이제 실력대로 풀어서 정답을 맞히고 하겠죠. 네. 가장 정답이 적은 개수가 5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가면 모의고사와 달리 1번 정답이 8개예요. 2번도 8개예요. 3번, 4번, 5번은 각각 8개예요. 그건 하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개 평균적으로 8문제로 정답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0개를 최선을 해서 실력 발휘하고 나머지 10개를 찍을 때는 내가 푸른 문제 중에서 정답의 개수가 제일 적게 나온 정답이 있겠죠. 공법 같으면 그러면은 30개 풀고 그 중에서 정답이 제일 작게 나온 숫자를 전부 다 같은 거로 쓰라는 거죠. 찍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푼 정답, 그렇죠. 그 이외의 것을 찍는데 나누어 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죠? 가장 적게 나온 정답으로 전부 같은 답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개 3문제 내지 4문제는 풀 수가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예 풀지 마라 이 말이다, 그죠? 그렇죠. 네. 저는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하네요.
공법은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정말로 이것은 100번을 읽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한 번 읽고 끝내야죠. 한 번만 읽어라. 모르는 그렇죠. 문제가 나오면 두 번 그것을 읽지 마라. 반복적으로 또 읽고 기도하고 또 한 번 읽고 그러면 시간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알았으면 나 재수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자, 여러분 궁금한 거 또 많으시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 제가 공법 교수님께 질문을 대신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 할애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덕담 부탁드려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수험 준비 고생스럽고 힘들죠. 괜찮아요. 정말로 반대고 그리고 정령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괜찮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든 고비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준비하셔서 시험 꼭 보시고요. 꼭 합격하시고 그리고 산천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오세요. 화이팅. 같이 놀러 와요.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 안녕.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